공유 오피스를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실패하실 겁니다.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픈하시잖아요. 절대 멤버들 못 모아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런데 절대 안 들어가고 싶어요. 혼자 일하시는 착각한 분들은 거네. 거기 안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투자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유 오피스, 이제 쉐어 오피스의 창업과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제가 실제로 일을 했던 공유 오피스에 입주를 했었는데 거기에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공유 오피스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공유 오피스에 대한 창업이나 네. 투자 관점으로 또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왜냐면 실제 이 공유 오피스도 일종의 이제 부동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지. 네. 창업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테리어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대략 평당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선에서 평당 120에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100평만 돼도 1억이 넘네요. 충분히 넘죠. 그럼 네. 한 50평 정도면 네, 50평 정도는 저는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좀 운영하시기에 지금 네. 몇 평 정도가 일반적이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평 이상의 그 면적이 확보됐을 때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공간 크기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작은 주택 같은 것도 잘 개조해서 주택도 가능해요? 네, 뭐 예쁜 오래된 주택을 내부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서 작지만 알차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저는 대략 뭐 한 50평, 60평, 뭐 80평, 90평, 뭐 이 정도에서 100평 이내 규모에서 하고 있고, 저한테 뭐 3, 40평, 3, 4, 50평대의 공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이 뭐 의뢰를 하기도 하세요. 좀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테리어는 이제 평당 120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최소 50평을 잡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네. 금액이 들어가고 네. 그 외에 또 어떤 창업 비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소품이 다 포함된 가격인지 아니면 진짜 딱 외관 인테리어만 얘기하시는 건지. 네, 저는 딱 외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렇죠. 말씀드리는 평당 120 정도라는 얘기는 인건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 빼고 이제 네, 인건비 빼고 초기 세팅할 비용 네, 시설비만 저는 시설비만 평당 120 정도로 잡았었고 그 외에 뭐 소품들이 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포토도 있을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가구 뭐 의자, 그다음 책상 이런 게 다 포함하면은 이제 50평 기준으로 총 얼마 정도 초기 비용이 있어야 되나요? 경비 말고요. 초기 세팅 비용.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5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6천에 이제 추가 비품 구입에 1,000, 한 7천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근데 좀 넉넉하게 잡으면 그렇죠. 7천 정도. 그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평당 120이라는 가격에 비품 가격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5천에서 7천 사이로 보면 되네요. 그럼 결국은 그 비용이라는 게 인테리어 얼마나 더 고급지게 하느냐, 그리고 뭐 비품들을 얼마나 또 스펙을 올리느냐 이 차이인 건가요? 맞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운영하시는 그 비욘드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이게? 그래도 뭐 강남에 있는 뭐 유명한 기업화돼 브랜드보다는 떨어지죠.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저도 이제 그런 위워크나 페스트5 같은 데 가서 이 브랜드들이 라운지에 어떤 브랜드의 가구를 쓰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보면 굉장히 비싸요. 뭐 소파 1인 소파 하나에 뭐 150만 원, 와 그런 걸 쓰는 뭐 170만 원 이런 걸 쓰고 뭐 커피 머신도 뭐 한 2천만 원, 뭐 2,500만 원 이런 걸 쓰니까 머신이 2천만 원짜리 맞더라. 머신만.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런 제품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죠.
임대료를 자, 그러면 이제 창업 비용 외에 운영 네.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네. 실질적인 고정 비용을 네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임대료는 150 미만이어야 될 것 같아요. 200을 넘기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네. 최대 200. 기준으로. 예, 200을 해도 힘드실 거예요. 사실 200이면은 네. 10평 정도도 150, 200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네, 1층 기준은 그렇고 그건 1층일 때도. 예. 2층도 한 뭐 30평 기준으로 150 이렇게 하던데 사실 너무 그렇죠. 작지 않나요? 작죠. 150까지로는 힘들 네, 것 같은데. 작죠. 그래서 이 야, 그거 쉽지가 비즈니스가, 않네. 임대를 해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좋은 조건은 이제 건물주하고 관계가 좋거나 친하거나 실제 친해서 건물주하고 공실이 나서. 네네 친한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저처럼 건물주가 역으로 좀 제한을 해주던지 공실이 있는데 이런 공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달라. 그랬을 때는 좀 더 이제 임대료를 조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요즘에 지금 50평 미만의 공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 먹고 공간을 활성화시켜주고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초기 투자 비용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이 인테리어 인테리어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평당 뭐 120, 130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과연 누가 낼 것인가? 운영자가 낼 것인가? 아니면 건물주가 낼 것인가? 거기서 좀 문제가 있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상권 쪽도 보잖아요. 지금 이 주요 상권조차도 공실이 생기잖아요. 지금 네. 건물들이 네. 20에서 30%까지 공실이 생겼대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네. 적은 데가 평균이 20에서 30%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꽤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건물주들이 네. 월세도 안 깎아주고 오히려 조건도 안 좋았는데 이제는 역으로 제한을 해서 건물주도 일종의 투자자로 같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 방법이 실제 있죠. 그런 사례가 있으나요? 뭐 제한을 받거나 제한을 한다거나. 제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료를 협의하거나 그리고 뭐 수익을 쉐어하거나 이런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초기 자본이에요. 그럼 초기 자본도 초기 건물주가 자본이 쉐어를 할 제일 부담이 크죠. 양쪽이 다.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진 않죠. 4년 보통은 이런 정도. 창업을 했을 때 2년 정도로 잡거든요. 2년 안으로 잡죠. 2년 안으로 잡는데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의 경비가 그럴 것 같아요. 아까 6천 정도의 50평 기준으로 네. 6천 정도의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얘가 결국 감가상각으로 해서 경비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수익이 네, 나도. 네. 그걸 이제 한 4년 정도 돼야지만 다 이렇게 회수가 없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거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비 창업, 예비 투자자들 분들이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해서 실제 얼마나 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일단 한 지점당 20분 정도가 멤버로 계시는데 한 분당 한 25만 원 정도를 1인 기준 1인당 25만 원 정도의 잡았을 비용을 지불을 하세요.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480 정도 480, 500 그 정도네요. 뭐 480에서 50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빼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임대로 생각했을 때 한 네. 150, 200 정도는 빼야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이건 150 정도 잡고, 그리고 인건비랑 그다음에 경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뭐 저희도 커피도 무료로 주시고. 그게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와,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네. 인건 왜냐면 전기료, 뭐 세무사 비용, 그쵸. 프린터 렌탈비, 뭐 인터넷, 뭐 수도, 전기.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1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500의 매출에 100만 원의 경비, 임대료 뭐 150 정도, 네. 그리고 인건비도 한 150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에도. 근데 이제 인건비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한 개 지점을 운영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와요. 그럼 실제 지금 몇 개 운영을 맞잖아요. 하시나요? 500만 원 수익에서 뭐 임대료 150에서 200 빼고 또 고정비가 100 나가죠. 그럼 벌써 이미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이 나고 그 반토막이 나면 한 200 남는 금액이 150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래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오죠. 쉽지 않네. 네,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면 돼요. 이 근처에 내가 여러 개를 임대를 해서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는 거죠. 약간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지만 수익이 네. 나는 구조라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실제 아까 그 얘기한 게 인건비로 얘기했는데 인테리어 감가상각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진짜 한 개로는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네 실제로. 그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쉽진 않군요. 네. 이런 걸 만약에 한 개를 하시더라도 크게 하면 괜찮아요. 만약에 오히려 내가 큰 내가 규모로. 뭐 한 200평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 아, 그래서 인건비가 한 사람의 인건비로 200평 규모의 뭐 한 멤버를 뭐 한 100명 정도로 관리를 한다. 뭐 그러면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100평의 규모를 다 다 채우려면 채웠을 때 또 그 경비 많이 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투자금이. 과정이 있죠. 일단 운영자가 상시 공간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 운영자가. 네네. 그리고 초기는. 뭐 초반에 손님들이 왔을 때 첫 손님이고 초반 손님이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줘야죠. 이제 뭐, 프로모션 형태로 주는 거죠. 네, 프로모션 해줘야죠. 네. 뭐 3개월을 뭐 30%를 할인해 준다든지, 음. 뭐 6개월을 몇 % 할인해 준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오는 손님들이 여기 안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 공간이 조금 횡하니까. 그렇죠. 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으려면 네, 좀 네. 차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음. 실제로 저도 이제 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 멤버들이 다 차도 실제로 동시간대에 공간에 머무는 비율은 30%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공유 오피스라는 게 네, 1인 창업가나 1인 사업가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면 좀 약간 자유롭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쵸. 꼭 뭐 그냥 대기업처럼 그러니까 뭐 9시부터 일하는- 6시까지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대가 각자 다르죠. 다르다는 네. 거예요. 밤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 투잡하시는 뭐 분들. 영상 하시는 분이나 뭐 퇴근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 주로 밤에 오시고. 밤에 저녁. 네. 자, 그러면 공유 오피스를 3년 정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좀 힘든 부분인지 그리고 또 뭐 보람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 좀 기쁨도 느끼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예비 창업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보람이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멤버분들이 서로 협업이 이루어질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아요. 그치, 예를 그치, 들면 그치. 뭐 영상하는 만약 업체가 두 군데면 한 분이 한 업체에게 뭐 일거리를 의뢰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면은 코어기 되면 네, 코어가 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코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분들이 서로 이 공간에서 더 이제 시너지가 나니까 더 머무를 더 가능성이 시너지가 높은 거죠. 나고 이 공간에 있는 게 자기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맞아.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있죠. 뭐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이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도 네. 여기서 만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판 쪽으로도 또 연계가 됐었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를 통해서 부동산 상담을 해서 집을 마련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 여기. 그렇죠. 그런 뭐 이런 게 되게 보람이 보람되죠. 되죠, 예. 같이.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보람이 돼요. 자,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또 힘든 부분,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든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시설적인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건물에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소음 문제, 누수 문제, 그치. 결국은 시설 관리를 하는 거지. 시설 관리 문제.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제 예. 내가 관리하는 바운더리 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공간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힘들어요. 외적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일까요? 층간 소음, 뭐 그런 그리고 거. 건물 노후에 따른 누수 문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물주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건물 관리하는 소장님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 해결도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는 단계부터 이걸 체크를 해야겠네요. 체크를 하면 되게 이런 좋죠. 예. 소음 부분이나 누수, 네. 뭐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소음하고 소음 시설. 시설, 누수가 소음하고 있는지. 누수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커요. 그게. 제가 오픈하는 공간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생각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들이네 이게.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계실 거예요. 뭐 층간 소음 문제, 뭐 주변의 담배 연기 문제, 뭐 주변 임차인들 간의 어떤 갈등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는 책상 그 넓이가 좁고 공유 오피스보다는 그리고 시간 단위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훨씬 더 테이블 회전율이 높습니다. 예비 고객들 입장에서 네. 어떤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어떤 걸 고려해야지 네. 들어갔을 때 좀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건지